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유권 할 차례입니다. 소유권.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239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제가 뭐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고 물건 아파트의 꽃이라 그랬죠 제가. 네, 이거 와 이러면 이거 잠깐만요. 꽃이라고요, 꽃. 자, 소유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유권은 일단, 자, 여러분들 완전 물건이었죠. 완전한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완전 물건입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쪽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상린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접한 소유자들끼리의 어떤 그 이용, 상호 이용 조절을 위한 이제 상린관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인지 사용 청구권.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를 이제 하게 되는 인지사용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인 한도를 넘어섰을 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주의 토지 동의권입니다. 상린관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지사용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어요. 크게 비중이 없는데, 단독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게 바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요 놈은 조금 비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부합, 혼화, 가공 기억나시죠?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은 뭐 문제를 푸시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점, 습득, 발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 정도 확인해 주시면은 뭐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봐두셔야 되는 부분은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점유 취득시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득시효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공동소유. 공동소유에서 공유, 총유, 합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공유였죠, 공유.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취득시효.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중에서도 공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자, 239페이지. 자, 펴보시면은 소유권 의 나와 있죠, 메뉴에.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의 보시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물건을 자,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완전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완전 물건이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물건인 것이죠. 자,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제 소유권 특징 해가지고 뭐 관념적 권리다, 뭐 내용상 특성 뭐 이렇게 따다다닥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비중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념적 권리 부분에 보시면은 이 관념의 반대말이 이제 현실이거든요. 현실.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들고 다니진 않죠. 예?
내가 만약에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 금반지 어디 있습니까? 농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도 소유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라는 거예요. 관념적 권리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전면적 지배성,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상 특성이 있는 것이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항구성 있죠. 소유권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물권 총론 파트 할 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용익물권.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이었죠. 소유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이런 거 없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소유권 내용 부분에 보시면은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자, 사용수입은 사용하거나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처분이라는 거는 교환같이 실현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팔아치우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봐두시고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면은 중간 정도의 네모 2번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범위 해가지고 이제 212조가 나와 있죠. 조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뭐 이런 건 그냥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 밑에 2번에 보시면은 지하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쌍가루 1번의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린관계 나와 있죠. 상린관계. 자, 의보입니다.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자, 권리 충돌이 있을 때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권리 관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쌍가루 1번의 인지 사용 청구권 보이시죠? 자, 밑에 보시면 쌍가루 2번에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쌍가루 4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인지 사용 청구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자, 이쪽을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쪽을 을이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토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담장을 한 개를 세우고 싶다. 담장. 이런 담장을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담장을 세우려면은 필연적으로 갑의 토지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을이. 남의 토지에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좀 드나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 승낙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이 승낙해주면은 을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주거였다. 네?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갑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자,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해줄 때입니다.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갑이 승낙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 판결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담장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갑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판결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주거 같은 경우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라이버시 때문이겠죠. 프라이버시. 못 들어갑니다. 프라이버시. 자, 따라서 이 주거 같은 경우는 갑이 승낙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번 봅니다. 박스 밑에 의 한번 보세요. 의. 자,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인근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그 밑에 줄에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인지 사용 청구권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먼저 토지 보시면은 자,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판결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주거 나와 있죠. 주거. 주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줄에 자, 판결로 승낙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판결 받아도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자, 인지사용 청구는 요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선다에 한 번씩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싸가로 이번에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층간소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의보입니다. 박스 밑에. 자, 생활방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자,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니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주자는 생활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그 요건, 오른쪽에 요건 뭡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니은 한번 보세요. 이웃 거주자의 수인 한도를 넘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웃 거주자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소음 피해 같은 것들. 참을 만큼은 참으시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이 수인 한도를 넘겼을 때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수인 한도냐? 뭐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건 판사님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둘째 줄에 통상의 용도의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 유해한 것이어야 한다. 예. 자, 만약에 통상의 용도의 적당한 정도라면은 이웃 거주자는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 보시면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활방해 금지 청구를 하는 거는 이거를 실현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실현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조치나 방해 중지 내지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보시면 판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수인 한도에 대한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소유권, 점유권에 기해서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주의 토지 통행권 보겠습니다. 밑에 쌍가로 4번에 나와 있죠.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의 그 의미를 먼저 파악을 우리가 해보자면은 토지가 일단 붙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갑소유 토지, 을소유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로가 이렇게 을소유 토지에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갑이 을소유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소유자 갑이 내가 좀 지나다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 토지를 통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권리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뭐 의미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제가 좀 지나다니겠습니다만 갑은 당연히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통행료를 지나다닐 수 있는 갑이 을한테 통행료 줘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책을 봅니다. 자, 책 보시면요. 박스 밑에 의보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맹지라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자, 그런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쪽 토지의 소유자,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더 나아가서 뭐 임차권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을까요? 어때요? 얘네들도 드나들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예,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소유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판례 나와 있어요. 봅니다. 제219조의 주의토지통행권은 자, 오른쪽에 쭉 따라가 보시면은 그 줄 끝에 쪽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자,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소유자에게만 국한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두시고요. 자, 책을 넘기겠습니다. 이 주의토지통행권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판례로 출제가 됩니다. 판례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등장하는 이 판례 내용들을 익숙하게 좀 봐놓으셨다가 시험 치실 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요건 부분에 보시면은 자, 기억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일단 없어야 되고요. 맹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주의토지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요건이었고, 그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 보이시죠? 자,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지금 현재 여기를 드나들고 있는데 이쪽에 통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사람이 도무지 드나들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데로 지나다닐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효과 부분 봅니다. 효과. 자, 기억해 보시면요, 승낙이 없이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 받으십시오. 승낙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자, 다만 어쨌든 주의토지를 통행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해 보세요. 통행권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통행료입니다. 통행료. 통행료 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 봅니다. 자, 둘째 줄 보세요. 기존 통행로 외에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인접 토지가 있다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부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토지 통행권 관련된 판례를 볼 때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얼마든지 이게 통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붙어 있는 상태고, 자, 위에도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 토지가 A 소유고 B 소유 토지, C 소유의 토지다. 이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공로는 이렇게 있죠. 공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의 B가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네? 이렇게 주의토지통행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C가 자기의 토지에다가 뭐 그림 뭐 이상하죠? 자,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걸 지은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계속 B가 이제 더 이상 드나들면 안 되겠죠? C가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얘가 지나다니는 거를. 자, 그런 경우에는 A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나다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 판례가? 그러니까 C가 내가 지금 여기에 연립 빌라를 지었기 때문에 주거다. 따라서 너는 지나다니지 말고 다른 데로 좀 지나다녀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B가 A한테 통행료를 내고 이제 지나다니시겠죠. 네, 그런 취지의 판례였고요. 그럼 2번 보세요. 판례 2번.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판례에서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식당 손님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공로는 역시 여기 있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갑이 이쪽 토지를 이제 드나들면서 을에게 통행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이 여기서
만약에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식당 손님들도 드나들겠죠. 근데 드나드는 손님들을 향해서 을이 여기서 서 있다가 나는 갑에게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해줬지 당신네들한테는 인정해준 적이 없다. 통행료 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따라서 식당 손님들께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통행료 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2번이.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관련 판례 1, 2, 3번 나와 있죠. 자, 관련 판례 1번 먼저 보시면요. 자, 셋째 줄 보세요.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드나들고 있었던 이 통로가 경차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후에 갑이 차를 트럭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넓힙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번 봅니다. 2번. 자,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를 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차를 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통로를 갖다가 한 5배 정도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손해와 방법입니다. 자, 다음 그 밑에 3번 판례 봅니다.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이런 거를 따를 필요가 없죠. 이러한 법령을 따를 필요가 없이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은 보지 마시고요. 예,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세요. 주의토지통행권 소멸 나와 있죠. 둘째 줄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 도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의토지통행권 소멸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예. 드나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쪽에 도로가 생겼다. 그럼 이제 이리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자,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7번 보시면은 자,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나와 있죠. 자, 박스 밑에 의 한번 보세요. 공유 토지의 분할 혹은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줄에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상입니다. 무상. 공짜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었고 오른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의 이 토지를 갑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을에게 토지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이쪽은 갑 소유, 이쪽은 을 소유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분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이 현재 맹지가 되었죠. 못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통행료를 안 내도 드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맹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만약에 일부 양도를 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일부를 잘라가지고 을한테 준 상태다. 그러면 이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역시 맹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쏘으시는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갑이 토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을 을한테 이제 일부 양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갑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일부 양도가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 맹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런데 다만 을이 만약에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승계인 병도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승계인 병한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승계인한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됩니다. 자, 그런 취지가 그 밑에 판례 나와 있어요. 관련 판례 밑에 보시면 1번 나와 있죠. 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220조 무상통행권은 공유 토지 직접 분할자 상호 간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 즉,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3번 판례 한번 보세요. 3번 판례. 자, 둘째 줄 보시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 토지 통행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자, 만약에 일부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양도가 됐어요. 이쪽 토지를 을에게 줬고 여기를 갑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공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을은 당연히 갑의 토지를 이렇게 지나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 병의 소유의 토지도 있었다. 자, 을은 현재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갑과의 관계에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갑 토지만 지나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일부 양도와는 상관도 없는 병의 토지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된다, 안 된다? 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통행료 내셔야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그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런 판례들 있죠. 이런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셨다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 판례에서만 나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4번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에서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경계표에 관한 상린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237조 1항 한번 봅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항. 자, 설치 비용은 절반에서 부담을 하는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치 비용은 뭐라고요? 분담합니다. 자, 그런데 측량 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토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토지의 경계에다가 만약에 뭐 경계표라던가 담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이쪽 토지 소유자와 저쪽 토지 소유자가 함께 분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경계표라든가 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갑 소유 토지는 이렇게 작은데 을 소유 토지는 이렇게 클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을 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면 측량 비용까지 분담을 하게 되면은 갑이 지나치게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39조 보이시죠? 239조 한번 보세요. 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왜 공유로 추정하겠습니까?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로 추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에? 이거 공유라고요. 공유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경계를 넘은 수지나 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나와 있는데 240조 1항 보세요.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은 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가지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제거 청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거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임의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었겠죠. 예?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넘어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지가 넘어갔다. 이렇게 가지가. 그럼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 뭐 그렇게 웃으신 거죠? 자, 이렇게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을소유 토지가 있을 때 만약에 가지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갑소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온 게 보이죠? 이해되세요?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걸 좀 제거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하시고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뿌리 같은 경우는 토지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안 보이죠? 그리고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죠. 뿌리 이쪽 부분. 이거 토지 소유자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뿌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읊게 된다고요. 그럼 을이 지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구분되세요? 구분해 놓으십시오. 예. 예, 참 재밌었네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게 없기 때문에 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넘기세요. 자, 책을 넘기시면 예제 2번 나와 있죠.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갖다가 설치한다. 그러면은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어떻습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설치 비용은 이제 절반으로 이제 부담하는 것이죠. 예. 예? 설치 비용은 분담이라고 분담. 측량 비용이 이제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다. 맹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분할이죠.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자, 보상할 의무는 없다. 즉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하다.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수라고 하는 게 남은 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지사용 청구권이었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26회 때 기출됐던 건데 뭐 푸실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소유권 취득 나와 있죠. 자,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2번 보시면 이제 취득시효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 의 먼저 보겠습니다.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됐다. 근데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칠판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시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효 있죠, 시효. 이게 시간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효과를 통해서 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뭘 취득합니까? 그렇죠.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용익 물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도 취득 가능합니다. 자, 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점유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건이 다릅니다. 요건이.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이 점유취득시효거든요. 얘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예?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취득시효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 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점유취득시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갑소유 토지고 여기가 을소유 토지입니다. 자, 지금 둘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갑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 토지를 그냥 버려두고 나오질 않았어요. 을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씩 갑의 토지를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자기 소유 토지인 것 마냥 농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을이 요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을이 현재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가 뭡니까? 자주점유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을이 지금 이쪽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평온공연하게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만약에 점유를 하셨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 을이 뭘 취득한다고요? 뭘 취득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제 틀리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딱 취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황당하죠. 이 토지가 내 건데, 지금 이 토지가 내 건데 왜 네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느냐? 그럼 상당히 황당하겠죠, 갑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소송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을이 승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취득시효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해서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고 궁극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의미 파악이 되십니까? 네. 예.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을이 마치 이쪽 토지가 내 거인 양 20년 동안 점유를 했죠. 근데 그 이 20년 동안에 갑이 아무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을의 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이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갑이 특정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을이 만약에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조 등기. 그리고 위조한 이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이 병 같은 경우는 을이 지금 현재 위조를 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자주점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숨겨서 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평온공연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점유를요. 자,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의 상황이었다.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는데 선이 무과실이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이제 그 이후에 10년이 흘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요건을 갖췄다. 이러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겁니다. 이러면 뭘 취득할까요? 예? 뭘 취득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했거든요.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1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10년이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위조 등기가 그 등기가 넘어갈 리도 없고. 아니, 넘어가. 위조 등기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을이 어떻게 위조했느냐, 그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좌우지간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무효입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예, 여전히 갑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등기를 병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년이 흘렀다. 그러면은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20년의 시효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토대로 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게 점유취득시효였고요. 이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년이 흘렀다 그럼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구분은 되는데요. 여기 앞에 네. 그럼 지금 취득시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소유권,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세 가지를 지금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썼을 경우 20년이 지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용익물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은 그 기본적 점유의 속성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죠. 네? 타주죠. 타주. 타주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시효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말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용익물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할 때는 그 요건에서 자주점유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취득시효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은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고요. 평온공연하게 20년만 흐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는 근데 엄청 깊게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는 취득시효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일단 소유권을 주로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정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용익물권하고 분묘기지권은. 문제의 출제가 되는 건 소유권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예,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책을. 자, 2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은 쌍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나와 있죠. 이런 거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취득 시효가 가능한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요. 소유권, 용익물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박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밑에 예제 3번 한번 봅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저당권.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예? 여기 저당권 있습니까, 여기?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 자, 2번 봅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역권 용익 물권이죠.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3번 지상권. 용익 물권이죠. 됩니다. 4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이건 책 한 장 넘기면 내용이 나옵니다. 되고요. 5번 보시면은 성명불상자의 토지. 어쨌든 토지죠. 됩니다. 네,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정답은 이제 1번이었고요. 자, 그 밑에 쌍가루 3번의 유형 부분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예,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책을 한 장 딱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주의토지통행권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쉬세요. 책을 어디로 피시면 되냐면요. 2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럼 예상 문제가 나와 있고 3번에 보세요. 278페이지 3번 문제. 이거 지금 주의토지통행권 단독 문제거든요. 예, 요거 풀이하고 취득시효 계속 들어갑니다. 잠깐 쉬겠습니다.